6월 23일에 윤창중 칼럼세상 대표 윤창중 대표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고하는 칼럼을 썼습니다. 그 내용이 참고할 것이 많아서 요약해가지고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윤창중 대표의 경고하는 말, 문재인 대통령을 경고하는 말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배치 문제로 트집을 잡는 일을 계속하면 이번 정상회담은 미국과 조용한 이혼이 되거나 엄청난 사변을 가져올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책임질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거듭 경고하는 내용을 말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 칼럼 내용을 이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대북 정책을 거슬러서 우리는 주권 국가로서 국방 자위권을 행사하는 국가로서 이제 대북 정책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결국은 친북, 반미, 종중 4대주의 정책을 쓰는 국가가 된다는 거죠. 종중은 이제 중국을 추정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미국과 이제 사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드 배치로 미국의 발목을 잡게 되는데, 그럼 문 대통령은 왜 이 사드 배치로 미국의 발목을 잡을까? 그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미국의 페이스에 일방적으로 끌려가지 않겠다는 각오를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는 과거 정부처럼, 과거 우파 정부처럼 미국에게 이렇게 끌려다니는, 미국의 입장을 이렇게 무조건 지지하는 그런 거 안 하겠다. 우리는 미국이 하는 것을 노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혹은 들어줘도 좀 우리 목소리를 내고 들어주겠다. 우리 입장을 반영하고 들어주겠다. 이런 제스처를 보낸 것이라고 분석을 합니다. 또 반대로 북한과 중국에는 화해의 제스처를 쓴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가? 문 대통령이 왜 이렇게 미국에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끌려가지 않고 북한과 중국의 화해를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인가? 그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무슨 수를 쓰더라도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해서 한반도 문제를 대화로 풀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죠. 목적이 이제 거기 있다는 것이죠. 근데 윤창중 대표는 한마디로 이것은 부질없는 짓이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과거 대통령이 다 실패한 것이 역사라고 다 드러나는데 그걸 왜 모르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문 대통령이 하는 정책은 과거에 김영삼 대통령이 하던 정책과 거의 똑같아, 이렇게 보면 된다는 것이죠. 김영삼 대통령이 그 당시에 친북, 반미, 종중 4대주의 정책을 썼다고 분석을 합니다. 친북 정책, 반미 정책, 중국을 추종하는 정책, 혹은 소련을 추종하는 정책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그 역사적인, 자기가 그 김영삼 대통령의 그 수행 청와대 출입 기자로서 미국, 소련, 옐친 대통령과 회담할 때 다 따라가서 취재를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1994년 6월 7일 러시아를 방문해서 옐친 대통령과 회담을 했습니다. 그 후에 한 말이 다음과 같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을 버렸고 옐친 대통령이 한국을 지지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이제 한반도에서 전쟁은 없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미국은 다 빠져버렸어요. 미국.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전쟁은 없다. 미국이 우리 안보를 확고하게 책임지기 때문에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러시아가 북한을 버렸고, 옐친 대통령이 한국을 지지하기로 했으니까, 이제 뭐 북한이 무슨 힘으로 전쟁하냐. 한반도에 전쟁 없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이거는 완전히, 그 반미, 종소 사대주의가 되겠죠. 소련을 추종하는 사대주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YS가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러시아 함대를 방문해서 또 그 방문하니까 러시아가 자기 군사력을 뽐내기 위해서 8,100톤급 전함을 공개하고 거기에 가서 구경도 시켜주고 이렇게 의장들 사열도 해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러시아가 한국의 안보를 책임져 줄 것 같은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완전히 이제 미국과는 거리를 두고 소련을 의지하는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3개월 후에 일이 터졌습니다. 1994년 9월 12일 날 미국은 김영삼 대통령을 부산에 입항한 키티호크 항공모함으로 김영삼 대통령을 초청했습니다. 그 키티호크 항공모함이 소련의 전함보다 훨씬 크죠. 훨씬 크죠. 미식 축구장 4개의 넓이의 어마어마한 크기의 초청을 해서 거기에서 에어쇼를 보여줘요. 공중에 비행기들이 쇼를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냥 뭐 비행기들이 그냥 머리 위에서 왔다 갔다 하고 뭐 경영을 뿜어대고 정신이 하나도 없게 쇼를 보여주고 그리고 항공모함 구경시켜주고 또 북한과 중국, 소련을 손바닥 보듯이 보는 레이더를 다 보여주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 김영삼 대통령 모습을 윤창중 기자가 유심히 살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내가 김영삼 대통령을 16년간 취재했는데 가장 긴장되고 가장 골똘한 상념에 빠진 모습이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16년간 그렇게 긴장된 것을 처음 봤다고. 가장 심각한 모습을 봤다는 거죠. 안 그렇겠습니까? 소련의 군사력이 굉장한 줄 알았는데 미국의 군사력을 직접 보니까 소련은 게임도 안 되는 것이 딱 드러나 보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기가 질려버리죠. 그래서 윤창중 기자가 대표가 말하기를 김영삼 대통령을 길들이려는 미국의 의도가 분명했다. 어딜 감히 소련과 가까이에서 우리를 멀리하고 뭐 어쩌고 어째 한번 맛 좀 봐라. 길들이려. 이거 완전히 길이 들어버렸죠. 정신이 번쩍든 김영삼 대통령이 즉각 키티호크 항공모함 거기에서 친미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한미연합군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군대다.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동북아의 평화를 책임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친미 발언을 쏟아낸다. 완전히 기가 죽어가지고. 석 달 전만 해도 소련을 의지하고, 이제 뭐 중국이 안 도와줘도 뭐 이제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한반도 평화 문제 없어. 이렇게 하던데. 미국이 개입하면 큰일 나겠구나. 우리 한반도 이거 완전히 박살 나겠구나. 단 한 번에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과정을 취재한 윤창중 대표가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미국을 상대로 일종의 게임을 벌이는 것, 혹은 몽리를 부리는 것, 몽리는 심술을 부리는 걸 몽리라고 하죠. 심술을 부리는 것. 이것은 너무나 부질없는 것을 생생하게 알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미국을 상대로 게임을 벌이고 미국을 제껴두고 뭘 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부질없는 짓이다. 부질없는 짓이다. 미국이 이것을 허용할 리가 없고 허용하게 되면은 그것은 곧 끝장이 나는 거다 하는 것을 체험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을 상대로 게임을 벌인 대통령들이 김영삼 대통령만 있는 것이 아니라 김대중, 노무현, 박근혜 이런 대통령들도 미국과 게임을 벌였습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죠.
김대중 대통령은 조금 게임을 부렸고요. 김영삼 대통령이 한번 게임을 부리다가 얻어 터진 것을 보고 김대중 대통령은 그렇게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조심조심 대했습니다. 조심조심. 그래서 덜 얻어 터졌죠. 김영삼 대통령은 아마도 미국에게 그렇게 처음에 목리를 부리다가 한번 겁을 집어먹고 친미 정책을 썼지만 결국은 미국의 눈밖에 나서 IMF를 맞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 미국 자본 때문에 그 일을 당했으니까 미국이 괘씸하니까 한 번 더 혼쭐을 내주자 그렇게 한 것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반미 정책을 쓰다가 노골적으로 반미 정책을 쓰다가 뭐 후보 시절부터 반미하고 이렇게 하다가 미국의 신용평가 회사인 무디스에게 앞으로 3개월 정도 지나면은 한국의 신용 등급이 2단계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망이 딱 나오고 난 다음에 한국 증시가 폭락으로 외국 자본이 막 빠져나가니까 화들짝 놀라가지고 무디스에 달려가서 제발 봐달라고 내가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 할 때까지만 제발 봐달라고 내 이제 입장이 완전히 달라질 테니까 정상회담과 한번 지켜보라고 사정사정 하고 그래서 그걸 무디스가 그럼 그때까지 연기한다고 그러니까 그 대표단들이 덩실덩실 춤을 추고 좋아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의 힘이 세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알고 박근혜 대통령도 은근히 친중 정책을 썼습니다. 친중 정책. 자꾸 미국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정책을 썼습니다. 공중 조기 경보기를 사올 때 조기 경보기인가 유류 공중 급유기인가 지금 갑자기 헷갈리는데 둘 중 안에 하나를 사올 때 미국 걸 사와야 되는데 유럽 걸 사왔습니다. 유럽 거. 지금 미국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이제 뭐 이탈리아 이런 데 이제 고등 훈련기를 도입하려고 하는데 뭐 한꺼번에 미국은 나라가 크니까 그 조종사 훈련시키는 훈련기를 도입하는데 뭐 200 몇십 대를 도입한대요. 우리는 인도네시아인가 50대 이제 수출을 하게 됐잖아요. 50대. 근데 미국은 큰 덩치니까 250대인가 뭐 한꺼번에 도입을 하는데 그때 우리가 공중경보기 혹은 공중급유기를 미국에서 사왔으면 우리가 우리께 지금 아주 기술이 좋은 것이 드러났거든요. 우리가 당장 사줄 텐데 그걸 못 참고 그냥 미국을 좀 어떻게 줄다리기 해보겠다고 그랬는지 미국 걸 안 사고 유럽 걸 사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250대 못 팔아먹게 쓸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천안문에서 하는 군사 퍼레이드에 그거 갔잖아요. 서방 세계에는 박근혜 대통령 혼자 갔습니다. 전부 다 뭐 소련 뭐 이런 중국 친중국 쪽에 나라들로 왔는데 거기 뭘 하러 가냐 말이에요. 그 박근혜 대통령 그 중국에 가서 중국의 비위를 맞춰서 북한 핵 문제 좀 해결해 보겠다고 갔는데 결국은 그 해결 하나도 안 되고 미국의 미움만 받고 아마도 뭐 이것은 정확하진 않고 추측이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미국의 적극적인 도움을 안 받아서 탄핵이 됐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눈밖에 났으니까. 응? 이게 국제정치라는 것이 그게 뭐 작은 나라가 쉽게 하는 게 아닌 것을 이제 이런 걸로 드러납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과 지금 게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윤석열 대표는 그건 실패로 끝날 게 뻔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냥 뭐 이번 정상회담에 가서 노무현 대통령 혹은 김대중 대통령이 좀 미국 대통령의 무시를 당한 것처럼 김대중 대통령을 미국 대통령은 디스맨이라고 불렀죠. 이 양반. 그 옆에 앉혀놓고 이 양반이라고. 그렇게 무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반미 정책 가지고 반미 정책을 쓰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이지맨이라고 그러죠. 이지맨. 그 뭐 좀 심하게 말하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쉬운 사람, 만만한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반미하는 사람을 그냥 미국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그러면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이제 이런 상태로 이제 그냥 간다. 이걸 좀 무마하기 위해서 지금 뭐 강경화 외교장관도 미국 우리나라 이사단 미군 이사단 가가지고 한미동맹 국결하겠다고 지금 친미적인 발언을 하고 제스처를 쓰고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는 말을 지금 하고 있고 그런데 어느 정도 이것이 통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좌파 학자 촘스키를 소개했습니다. 윤창 대표 촘스키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미국의 군사비는 세계 모든 국가의 군사비를 합친 것에 버금간다. 세계 모든 국가의 군사비를 다 합치면 미국의 군사비와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군사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을 알 수 있죠.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자주국방을 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온 겁니다. 다른 나라는 자주국방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나라와 동맹을 맺어야만 자기 나라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뭐 미국과 맞붙어 싸우면 이기기 어렵습니다. 동맹 맺어도. 중국과 소련이 동맹 맺어도 미국과 싸우면 이기겠습니까? 못 이깁니다. 미국의 무력이 중국, 소련을 합친 무력보다 훨씬 더 많은 몇 배 더 강하니까. 중국의 10배라 그러니까. 중국의 10배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3차 대전이 일어나면 너무나 큰 참화가 일어나고 미국도 큰 타격을 받으니까 안 하고 있을 뿐이죠. 안 하고 있을 뿐이죠. 반대로 미국과 동맹을 맺은 나라들은 다 덕을 받습니다. 미국과 멀어진 나라들은 다 손해보고 미국과 동맹 맺은 나라들은 다 덕을 받습니다. 미국과 멀어져 가지고 쫄딱 망한 나라가 필리핀입니다. 지금 그걸 잘 알고 있는 베트남은 어떻게 하든지 미국과 친하게 지내려고 길을 쓰고 있습니다. 미국과 과거에 원수로 전쟁했는데도. 미국과 친해야지 자기 나라가 발전하니까. 그거 답이 딱 나와 있으니까. 정규재 대표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한국은 천운이 따라서, 저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의 운이 따라서 미국의 양자가 되었고, 북한은 천운이 없어서 소련의 양자가 되었다. 그 결과가 지금 남북한이다. 만약 거꾸로 됐으면 우리가 지금 북한이 되고 북한이 우리나라가 되고 그렇게 됐겠죠. 전략의 기본 원칙이 원교근공입니다. 먼 나라와 동맹을 맺고 가까운 나라를 공격하는 것. 이것이 전략의 기본. 왜 그러냐면 먼 나라는 동맹을 맺어도 그 동맹국의 땅덩어리를 탐내지 않습니다. 멀리 있는 나라의 땅을 얻어가지고 다스리기가 어려우니까 탐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나라는 동맹을 맺으면 언제나 땅덩어리를 탐내면 저거 딱 먹어버리면 좋겠는데 그런 유혹을 언제나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나라와 동맹을 맺은 나라는 언제나 불안합니다. 이 저놈이 언제나 우리 땅을 집어삼킬지 모르니까 불안하다. 북한이 늘 불안한 겁니다. 중국이 언제 우리를 삼킬까? 과거에 소련이 언제 우리를 삼킬까? 그러면 동맹을 맺으면서도 영 조금만 하면 막 신경기를 부리고 막 기분 나빠하고 막 이럽니다. 집어삼킬까 봐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는 먼 미국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우리나라를 씹어삼킬 염려가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경 쓸 필요는 없는 것이죠. 우리는 마음껏 경제 발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남북한이 된 것이죠. 북한은 언제 집어삼킬지를 모르는 그런 위협도 있으니까 더 우리나라를 공격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적이 먼 미국이니까 미국을 어떻게 하든지 압도하려면 어마어마한 무기를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자기들의 국력은 형편없는 데다가 그 미사일 핵무기 만드느라고 온 재정을 다 투입하다 보니 완전히 거지가 나라가 된 것이죠.
우리는 미국까지 날아가는 뭐 무기 안 만들어도 되잖아요. 안 만들어도 되니까. 우린 북한을 공격하는 것만 하면 되니까. 우리는 거기 그 국방비를 경제 발전에 투입을 할 수가 있던 거죠. 그래서 북한은 어마어마한 경제력을 국방비에 투입하고 우리는 국방비보다도 경제 발전에 투입하고 그래서 이렇게 나라가 달라진 거죠. 원교 근공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복을 받았죠. 미국과 동맹을 맺은, 그것도 세계 최강 미국과 동맹을 맺은, 2차 대전 때만 해도 그렇게 세계 최강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눈부시게 발전해가지고, 세계 최강 중에 최강, 유일한 최강과 동맹을 맺었으니까,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미국을 고마워해야 되고, 미국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좌파들이 미국을 뭐 원수보도 따고 미국과 어떻게든지 뭐라고 중국과 가까워지려고 하니 이게 나라를 망치려고 작정을 한 사람들이 아니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윤창중 대표가 고려대의 정치외교학과 강성학 교수, 정치학자 중에 이 강성학 교수만큼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이 없다고 평가하더라고요. 그만큼 하여튼 책벌 내고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고 어마어마하게 그 무게 있는 책들을 뭐 30몇 권을 쓴 아주 대단한 학자인데, 이 강성학 교수가 안보 정책을 조언한 것을 소개했습니다. 강성학 교수는 조선이 패망한 이유, 일본이 승리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조선이 패망한 것은 인간의 미덕만을 숭상하는 플라톤의 도덕주의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고, 일본이 승리한 것은 무력을 숭상하는 마키아벨리의 군사주의로 무장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조선이 도덕주의, 유교는 도덕주의, 인의 예지를 강조하는 도덕주의에 빠져가지고 군사력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뭐 중국이 뭘 우리를 해주겠지, 도와주겠지, 그러고 있은 거예요. 그러다가 군사력을 숭상한 무력을 이렇게 장려한 일본에게 그만 먹히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좌파가 꼭 이 조선시대 정치가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좌파가 자꾸 군사력을 약화시켜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뭐 국군의 수를 줄여야 된다고 하고 군 복무기간을 단축해야 된다고 하고 왜 자꾸 미국에서 이렇게 무기를 많이 사오냐고 하고 자꾸 군사력을 줄이고 약화시키는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인권이니 뭐 자연보호니 뭐 이런 데만 자꾸 돈을 쓰자고 주장을 한다 이 말이에요. 꼭 조선시대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근데 북한은 마키아벨리주의로 해가지고 지금 핵을 만들고 미사일을 만들어서 미국까지도 겁을 내게 하는 그런 상태가 돼서 미국이 없으면요 우리나라는 꼼짝없이 북한에 당합니다. 꼼짝없이. 그런 입장에 지금 와 있습니다. 강성학 교수는 약한 나라가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편승이다. 편승. 그래서 이제 뭐 미국 말로 밴드웨건이죠. 서부 개척을 할 때 지프차, 밴웨건, 그 웨건차, 지프차를 타고 가면 거기에 올라타가지고 서부로 가는 사람들을 밴드웨건 그렇게 말하죠. 남의 힘에 편승해서 덕을 보는 거. 약한 나라가 나라를 지키려면 강한 나라에 편승하는 것이 최고다. 뭐 사실이죠. 우리는 미국에게 편승하는 것이 최고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세계 초인류 강대국, 뭐 유일한 강대국의 동맹이 됐으니까 이보다 더한 행운이 없죠. 행운.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보다 더 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대한민국이 60년이 넘도록
저렇게 북한이 우리를 공격하고 6.25 전쟁까지 일으켜서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집어삼키려고 무력을 증강시켰는데도 전쟁이 없는 평화를 유지하게 되고 경제가 그만큼 우리가 발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 좌파는 윤창중 대표가 말하기를 지금 이 대한민국 좌파는 자주국방을 할 능력이 없는데도 자꾸 자주국방을 하겠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미국을 떠나라는 거죠, 떠나. 미국 철수하라는 거예요. 우리 자주국방한다고. 전쟁을 하면 우리가 작전권을 행사해서 우리가 싸울 테니까 미국은 도와주기만 해라. 전작권 환수한다고 노무현 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충근 박사가 말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자, 미국 우리가 작전권을 행사해가지고 미국 군대 보고 돌격 앞으로 하면 미국 군대가 돌격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대답 안 하죠. 안 하죠. 아니 우리나라 군대의 지휘를 미국이 받아가지고 돌격 앞으로 하겠냐고. 자존심의 상해도 안 하지. 우리나라의 생명줄을 미국이 쥐고 있는데 미국 군대가 쥐고 있는데 아주 약한 군사력, 무기도 약하고 군인도 다 약한, 무기가 약하면 다 약한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령관이 돌격 앞으로 미국 군대 보고요. 미국 사령관보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전쟁에서 진다는 거죠. 만일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이번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때 계속 반미 정책을 밀고 나간다. 그러면은 결국은 1차적으로 우리는 경제 보복을 당해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고 지금같이 이런 경제 호황, 주가 폭등 완전히 한 방에 끝나게 될 것입니다. 이 경제 보복을 해도 우리나라가 말 안 듣는다. 계속 친북 반미를 한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군사보복을 하게 될 것입니다. 군사보복. 그럼 우리는 매우 심각한 안보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안보위기가 오면 생존 자체가 불안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바라기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미국 대통령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진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도 정상회담을 통해서 미국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졌기를 그게 우리나라의 살 길이라는 사실 생각을 해보고요. 일본 아베 총리같이 해야 됩니다. 아베같이. 저 영국의 총리들처럼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미국의 푸들이라는 미국의 개라는 그런 비아냥을 받으면서도 어떻게 하든지 미국과 친해지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확실하게 일본과 영국의 안보를 책임집니다. 확실하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해주기를 간절히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